지난 경기 드라구신이 반더벤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더벤의 역할 자체가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준수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빌드업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포로와 우도기 두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팀 선수들도 중앙 지역에 밀집을 하게 되잖아요. 풀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본적으로 풀럼이 중원 지역에서 기다리다가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끊어낸 다음에 빠르게 역습으로 나간다 라는 패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가운데 지역에 정말 많이 모여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수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안쪽에 메디슨, 사르, 포로, 우도기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 지역에 몰려 있을 때, 특히나 상대 수비 라인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드라구신과 로메로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 밖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안쪽 지역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패스가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면 패스를 보내주다가 상대 선수에게 끊기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이 공간으로 너무 강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선수가 패스를 받았을 때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에게 빼앗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드라구신 자체가 저렇게 수비 라인 뒤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과감하게 빠른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선수이긴 해요. 이 장면은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드라구신의 볼 배급 장면인데, 수비 라인에서 로메로와 드라구신이 빠져 있을 때 상대 수비가 가운데 지역에 정말 많은 선수가 몰려 있죠. 그리고 이때 드라구신이 볼을 잡는 순간 드라구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드라구신이 상대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요 뒤쪽 공간에 살짝 공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과감하게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패스가 상대 수비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정확하고 매우 적당한 강도로 패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토트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앙 지역에는 선수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위치하죠. 로메로는 쿨루셉스키 쪽, 드라구신은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빠르게 공급하면서 상대가 중앙 지역에 쏠려 있을 때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게 만드는 이 패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패스가 빨리 들어가야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 넓은 공간을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패스가 늦는다거나 느리게 패스가 전개가 된다면 존슨이 볼을 잡는 순간 중앙 지역에 있었던 많은 선수들이 다시 존슨에게 달려들면서 이 공간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드라구신이 반더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쓰는데 왼쪽 중앙 수비수로 기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왼발을 쓰잖아요. 반더벤이 이 위치에 있는다면 왼발 센터백의 장점은 왼발로 패스를 보내줄 때 패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쭉 전진하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달려가는 선수의 앞쪽에 떨어지면서 볼을 받는 선수도 달려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왼쪽 센터백에 배치가 될 때, 물론 오른발을 쓴다고 해서 왼쪽 센터백에서 스피드를 살리는 패스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드라구신 자체가 왼쪽 라인에서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적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른발 센터백이 왼쪽 센터백에 배치가 됐을 때 빌드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왼발을 쓴다면 이렇게 감겨가지만 오른발을 사용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겨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브레넌 존슨이 측면 지역에 있을 때 달려나가는 순간 드라구신의 패스가 약간 브레넌 존슨의 앞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더벤이 패스를 할 때는 왼발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달려나가면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지만,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약간 뒤로 물러선다거나 제자리에 서서 일단 볼을 받은 다음에 치고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템포가 한 템포씩 늦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드라구신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선수들이 가운데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왼쪽 측면에 있는 브레넌 존슨에게 드라구신이 패스를 보내주는데,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이 패스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감겨 나가면서 안쪽으로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패스가 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면 지역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브레넌 존슨이 달려가고 있는데 드라구신의 패스가 본인의 뒤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 패스가 정말 어이없이 아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더벤이었으면 브레넌 존슨이 달려가고 있고요, 달려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감겨 들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왼발 센터백이 아닌 드라구신이 반더벤의 역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전방 압박이죠. 여기서도 반더벤과 드라구신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풀럼이 이상하리만큼 토트넘의 압박을 너무나 잘 풀어나오면서 토트넘이 라인을 높게 올렸는데 높이 올라온 토트넘의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토트넘이 반더벤이 있을 때도 수비라인이 높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 경기가 달랐던 건 뭐냐면 그냥 앞공간으로 뻥 차는 게 아니라 풀럼이 중원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올라오다가 더 정확하게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뿌려줬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반더벤이 있을 때는 반더벤이 아무래도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고 뒷공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반더벤이 과감하게 올라가서 상대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이 볼을 잡았을 때 반더벤의 앞쪽에 있는 우독이라던가 메디슨,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더 높은 지역에 가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더벤이 과감하게 올라와 주기 때문에 차례차례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압박이 전방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이 분명히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는데 이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강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뻥 차내는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드라구신이 반더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반더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도 김민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나폴리의 전방 압박의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이유가 반더벤의 유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거냐? 드라구신이 나올 때는 반더벤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쨌든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뒷공간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이 반더벤처럼 과감하게 올라가서 압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드라구신의 앞쪽에 있는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독이라던가 메디슨이 한 칸씩 내려와 줘야 돼요. 내려오고 그러면 우독이가 빈자리를 메디슨이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앞쪽 라인에서의 압박이 반더벤이 있을 때보다 상당히 허술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압박을 안 받는 선수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이 공간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뒤쪽에 있었던 우독이나 메디슨이 달려들면 달려드는 대로 또 공간이 나오니까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이 공간을 향해서 풀럼이 압박을 풀어나오다가 더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세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으로 올라가서 풀럼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를 보내줬던 선수가 다시금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비수마가 상대 공격수 한 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반더벤이 있을 때는 비수마가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이 공간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비수마가 올라왔을 때 나머지 이 공격수는 반더벤이 올라와서 이 공격수를 압박을 해주니까 비수마가 한 칸 올라가서 이 앞쪽 공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라구신이 약간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이 앞 공간을 제대로 막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패스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중원에서 편안하게 공격을 풀어나오다가 내려오고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드라구신의 위치가 약간 뒤쪽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더벤이었다면 드라구신이 비수마 쪽으로 가 있고 비수마가 한 칸 올라가면서 이 패스가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었겠죠. 그런데 드라구신이 어정쩡하게 라인만 놓고 올라오는 수비를 안 하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풀럼이 풀어나올 수가 있었고요. 풀어나오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뒷공간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지난 경기에서 드라구신과 반더벤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더벤이
토트넘 내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수비를 할 때도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장면을 보시면 드라구신의 왼쪽 라인에 공간이 넓게 발생을 하면서 풀럼의 공격수가 굉장히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중앙에 있다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더벤이었다면,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왼쪽 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이걸 드라구신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드라구신을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더벤이었다면 달려나가서 이 측면 공격수를 막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드라구신이 뛰어 들어가는 공격수를 따라갈 때 약간 스피드가 안 되다 보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구신이 측면으로 나가는 순간 가운데 있던 선수가 드라구신의 뒤쪽으로 뛰어갑니다. 그 다음에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편안하게 안쪽 지역에서 풀럼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이 빌드업부터 전방 압박,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커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경기 반더벤을 대신해서 경기를 펼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언제쯤 복귀를 해서 다시 선발로 뛰고 100% 컨디션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만약에 반더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시즌 반더벤에게 조금 과도할 만큼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사실은 너무 공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더벤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데에 이게 분명히 연관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이 없을 때는 반더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일단은 유럽 전체에서도 얼마 없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라구신을 쓸 거면 약간의 라인의 변화, 전술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이 첫 번째 선발 경기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분명히 드라구신도 이 선수의 장점을 살리면 충분히 준수한 백업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드라구신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만 라인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반더벤이 복귀를 해서 반더벤 옆에 오른쪽 자리에 드라구신이 배치가 된다면 아마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더 드라구신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